첫 번째 이제 EPL 경기죠. 아스날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일단은 요 경기를 한번 봤을 때 라인업 누수를 보면은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골키퍼가 한 명, 네, 지금 결장입니다. 여기 네, 게이타 선수가 지금 결장이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도 지금 한 명 결장. 이런 상황. 반면에 지금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 이제 주전 센터백 한 명, 그리고 이제 주전 공격수 한 명 결장. 네, 아무래도 이제 살리바 선수랑 은케티아 선수가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네, 결장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는 있다. 양팀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 직전 경기에서 워낙 잃은 게 많아요. 그 스포르팅과의 이제 유로파 2차전 경기였는데 일단은 그 경기에서 살리바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고 게다가 이제 연장까지 지금 가면서 지금 졌죠. 거기다 심지어 연장까지 갔는데 이제 승부차기에서 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스날 입장에서는 전력도 손실이 됐죠. 그리고 좀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만하죠. 왜냐하면은 한 2, 3일 전에 이제 바로 연장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은 상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뭐 그래도 지금 봤을 때 일단은 팰리스 같은 경우 이제 4경기 연속 무득점이에요. 이게 자하가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네, 공격적으로 약간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가무에 어느 정도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주전 골키퍼까지 결장이다 보니까 좀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겨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는 아스날 쪽을 보는 게 맞는데 아스날 승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고배당으로 보면은 햄무 볼게요. 요거는 아무래도 아스날이 지금 상황에서 네. 대승보다는 조금 더 약간 가능성 있는 거는 햄무 쪽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배당 대비했을 때도 네. 아스날이 대승보다 햄무가 더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햄무 쪽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싸리 뭐 요거는 약간 좀 고민한데 뭐 크리스탈 팰리스 뭐 2.5 프랜승? 네, 뭐 요것도 만약에 굳이 가져간다면은 2.5 마인이나 2.5 프랜 중에서는 2.5 프랜도 어느 정도 약간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냥 굳이 보자면은 아스날 승에 그냥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갈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EPL 경기는 다 끝났고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자, 첫 번째 경기가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지금 최근 양팀 다 이제 챔스랑 유로파에서 대패를 하고 지금 경기를 뛰는 상황이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 위니온과의 경기에서 네, 3대 0으로 대패를 하고 지금 돌아왔고 프랑크푸르트 역시 지금 나폴리한테 원정에서 이제 3대 0으로 대패하고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팀 다 좀 호되게 당하고 돌아온 만큼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저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만약에 약간의 지금 전력 누수를 보면은 우니온 베를린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공격수가 지금 한 명 결장 그리고 반면에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지금 2명 결장이죠. 린드스트롬까지 결장 린드스트롬 포함해서 지금 결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뼈아픈 상태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그러다 보니까 제 전력 손실로 따지면은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상대적으로 손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양 팀의 최근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5경기 연속 다 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두 팀 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하락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지금 최근에 수비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원정에서는 수비가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이랑은 많이 거리가 멀 상태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좀 뼈아픈 상황이다. 두 팀 다. 우니온 베를린도 뭐 이제 시즌 초에 잘 나갔다가 계속 이제 한번 지니까 네. 분위기가 이어져가지고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역시 원정에서는 멀티 실점이 많은 만큼 굉장히 지금 수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 좋은 점 하나는 그래도 우니온 베를린보다는 하루 더 쉬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체력적으로는 뭐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는 하나, 하지만 뭐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가 홈에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는 쉽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일단 홈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이번 시즌 지금 무패입니다. 네. 네, 이번 시즌 아예 홈에서 무패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폼이 안 좋은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해도 프랑크푸르트 쪽 역배승까지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네, 지금은 이제 오늘은 올킬 갈길. 저도 올킬 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마가 꼈는지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홈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좀 이번 시즌 패가 없다 보니까 함부로 좀 역배승까지 보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금 우니온 베를린 상태에서도 쉽게 승에 가기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무승부 찍는 게 가장 나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제는 뭐 좀 쓰나미 경기가 많았죠. 일단 뭐 토트넘도 좀 많이들 보셨는데 토트넘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또 네,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브렌트포드도 어느 정도 좀 좋아 보였는데도 다 좀 쓰나미가 많이 나가지고 네, 라이프치히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런 결과 그랬을 때는 약간 좀 네, 아쉽습니다. 그것도.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무승부 잡아가는 경기 아니면은 2.5 기준으로는 한번 오바 볼게요. 요거 그쵸? 요거는 그러니까 배당 대비했을 때, 물론 뭐 우니온 베를린 자체가 그렇게 뭐 다득점을 하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양 팀의 지금 최근 수비를 보면은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심님,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저 봐주셔서 저야 뭐 더 감사하죠. 네. 네. 어쨌든 네, 우니온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배당으로 뭐 가실 분들은 무승부를 한번 찍어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배당 대비했을 때 2.5 기준 오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선택사항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레버쿠젠이랑 바이에른 뮌헨. 자, 일단 뭐 최근 양팀의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다 양팀 다 4연승 중으로 특히 공격력에서 좀 물이 오른 상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레버쿠젠도 지금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도 지금 공격력이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팀 다 4연승 중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이랑 비교했을 때 결장자를 한번 보면은, 그리고 레버쿠젠은 지금 뭐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네, 시크 선수가 지금 결장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 핵심 공격수인 네, 지금 추포미팅 선수가 결장이죠.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득점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추포미팅 선수가 결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타격은 큰 상황입니다. 뭐 뮌헨 자체가 워낙 근데 전순이랑 그런 게 되게 체계적이어가지고 이런 뭐 핵심 공격수 한 명이 결장한 게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진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이번. 네, 레버쿠젠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여기 어느 정도 약간 그 변수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일단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뮌헨이 좀 많이 우세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뭐 레버쿠젠 상대로 거의 다 이제 압도적으로 좀 이긴 경기도 많고, 그리고 지금 거기다 홈에서 레버쿠젠이 또 뮌헨 상대로도 이제 좀 패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 전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뮌헨이 조금 더 우세한 면도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줄 수 있고. 자, 일단 양팀 자체 공격을 할 때 자체가 이제 공격할 때 좀 이제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빨라요 양팀 다. 그러다 보니까 좀 템포가 어느 정도 빠른 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양팀 다 꼭 기회가 왔을 때 골 결정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회만 좀 잘 살리면은 저득점보다는 아무래도 다득점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자, 일단 뭐 레버쿠젠이 근데 약간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은 직전 이제 경기에서 헝가리에서 경기를 뛰고 왔거든요. 그 유로파 그 2차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그 이동거리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체력적으로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경기에서는 이제 주전보다는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의 관리는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그런 거 뭐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미넨 쪽이 좀 더 체력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보면은 미넨 쪽을 그나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넨 쪽 승을 보고 예, 3.5 기준으로는 네, 한번 오바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인츠 대 프라이부르크. 자, 일단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3일전 지금 유벤투스 상대로 패배를 했죠. 네, 홈에서 이제 2대 0으로 지고 나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상황. 그나마 이제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이제 그 원정에서 치른 게 아니라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그쵸? 예, 같은 나라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경기 뛰고 이제 자국 리그로 이제 돌아와서 경기를 뛰면은 이제 이동거리나 그런 제한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이슈가 있을 만한데, 그래도 이제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경기 치르고 3일 뒤에 이제 마인츠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나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마인츠 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마인츠는 계속해서 득점력이 폭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량 득점이 좀 많이 대량 득점을 어느 정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두 경기에서 좀 득점력이 많이 사그라들었죠. 호펜하임 뭐 상대로도 뭐 한 점 넣고, 그리고 그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도 뭐 한 골 넣고, 그러면서 한 3골, 4골 이렇게 좀 득점력이 폭발한 시기랑은 다르게 차츰 지금 득점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그라들면서 약간 지금 흐름상 뭐 득점 사이클이 좀 저조한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뭐 약간 비교를 하자면은 야구도 이제 그 빠따 사이클이 약간 있는데, 그쵸? 아무래도 공격력이 좋을 때는 뭐 맨날 뭐 10점 뭐 12점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제 삐끗하면은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뭐 2점 3점 이런 식으로 뭐 넣는 그런 시기가 있는 듯이 마인츠도 약간 지금 그런 시기지 않을까, 네,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체력적인 이슈도 있을만 하고 해서 이번 경기는 약간 좀 다득점보다는 어느 정도 저득점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요 경기는 일단 어떻게 보냐. 그래도 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약간 마인츠의 그런 득점력이 좀 사그라든 그런 걸 감안해서 프라이부르크 쪽을 볼게요. 프라이부르크 프랜슨.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네, 무승부 한번 도전하는 경기. 네, 있지 않아 보이고 2.5 기준으로도 이건 언더 가져가는 경기로 할게요. 아무래도 이거 2.5 언더는 뭐 프라이부르크도 프라이부르크인데 이제 마인츠의 그런 득점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분위기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인츠가 이번에도 뭐 다득점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프라이부르크 프랜슨 그리고 무승부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리가 경기죠. 베티스 대 이제 마요르카. 자, 일단 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 원정 기준에서 5연패로 경기력이 지금 원정에서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 자체가 이제 홈 원정의 차이가 심한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홈에서는 진짜 굉장히 네, 끝나면은 네, 쪽지 드릴게요, 임튜브님.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홈 원정의 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지금 마요르카 같은 경우엔 좀 많이 처참하다, 경기력이나 그런 게.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베티스도 물론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일단 양 팀의 그런 결장자를 봤을 때 베티스 같은 경우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 정도 결장,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주전 센터백 1명이, 이거는 결장 의심이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주전 센터백 1명이 약간 등 부상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등 쪽 부상이니까 아무래도 결장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뭐 결장자는 여기로 네, 마무리를 하고, 일단 경기 뭐 스타일을 봤을 때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수비적이기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라인을 올리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라인을 올리다가 이제 좀 원정에서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베티스도 최근에 좀 승이 없고, 그리고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약간 의외로 좀 골이 안 날 가능성도 있고, 베티스 입장에서. 그리고 직전 이제 베티스가 맨유전을 치르면서 좀 체력적으로는 마요르카보다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원정 마요르카는 좀 많이 네,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엘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베티스 쪽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도 베티스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티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도전하는 경기. 네. 왜냐면 베티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요르카한테 이겨도 대승보다는 아무래도 1점 차 이내에서 약간 승부를 내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도 햄무가 좀 더 배당이 높으니까, 네,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경기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베티스 승에 햄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랑 비아레알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비아레알은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양 팀 다 주전 미드필더의 그런 결장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홈에서 안더레흐트한테 1대0으로 좀 졌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로 오사수나 원정을 치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비아레알도 아무래도 3일전 정도의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오사수나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 좀 열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보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비아레알이 볼을 좀 소유하면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아레알 자체가 좀 볼 점유 위주의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하지만 뭐 지금의 약간 비아레알이 공격 전개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그리고 홈에서 오사수나 수비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공격 전개랑 그러면 득점하는 데는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뭐 오사수나 페이스도 나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원정 비아레알보다는 아무래도 홈 오사수나 쪽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사수나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 한번 잡아보는 경기. 물론 뭐 지금 상대 전적으로 요 두 팀이 최근 이제 무승부가 없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대 엘체 경기. 자, 일단은 지금 소시에다드랑 엘체는 경고 누적으로 어느 정도 핵심 선수들이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 지금 팀 내 득점 1위인 미드필더 결장이고, 그리고 뭐 소시에다드는 뭐 팀 내 약간 도움 1위 선수 결장, 요 정도 양 팀 다 좀 핵심 선수들이 좀 결정하는 상태,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 자, 일단 원정에서 뭐 지금 엘체 같은 경우에 22로 뭐
강등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비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소시에다드한테 5경기 지금 전패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성이나 그런 거 지금 다 소시에다드가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도 소시에다드가 좀 네, 낮게 받은 이유도 있죠.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뭐 이제 공격적인 그런 루트나 안 그러면 그런 거 봤을 때도 소시에다드가 어느 정도 좀 개인기가 좋은 선수도 많고, 안 그러면 뭐 이제 중거리 같은 것도 좀 강점인 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엘체가 약간 그런 수비들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상대로 고전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뭐 요런 걸 다 감안해도 지금 뭐 소시에다드의 최근 공격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저번에 이제 뭐 로마한테도 뭐 득점 자체를 아예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소시에다드가 엘체를 이긴다고 해도 약간 대승까지 보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상성이나 그런 거는 소시에다드가 확실히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뭐 마인승까지 가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또 한번 햄무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2.5 기준으로도 그냥 언더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세비야 경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 3일 전 이제 튀르키예, 그 터키죠? 터키가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튀르키예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튀르키예에서 이제 원정 경기를 뛰고 바로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와 경기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체력적이나 뭐 컨디션으로 좀 이슈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라인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헤타페 같은 경우에 지금 주전 센터백 2명 정도 결장,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정도 결장, 네, 좀 어느 정도 결장 누수가 많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전 미드필더 정도 1명 결장, 이렇게 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양 팀의 그런 홈이랑 원정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된 거를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홈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이제 2승 1무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최근에 뭐 가장 좀 인상적인 경기라고 하면은 지로나한테 3대2로 이긴 경기도, 헤타페가 홈에서 3점 이상 내는 거는 거의 보기 드물기 때문에 좀 인상적으로 보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의 득점력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원정 세비야는 반면에 지금 4연패로 경기력 자체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상반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세비야가 약간 헤타페보다 나은 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대 전적 약간 우세. 왜냐하면은 상대 전적이 지금 세비야가 헤타페한테 굉장히 강해요. 맞대결에서 이제 8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만큼 뭐 좋긴 하고, 그리고 헤타페가 어느 정도 주전들의 약간 결장 정도를 제외하면은 지금 뭐 다른 면에서는 헤타페가 세비야한테 우세하면 우세했지 딱히 밀린다는 생각은 뭐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세비야 쪽을 그래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저는 요거는 그래도 네, 헤타페 쪽 프랜승을 볼게요. 물론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게 좀 꺼림칙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이제 세비야가 일단 원정에서 워낙 경기력이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하고, 게다가 이제 직전 3일 전에 터키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다가 바로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이거나 이제 컨디션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네, 부담이 좀 큰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헤타페가 홈에서 분위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요거는 한번 뭐 상대 전적 충분히 깰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헤타페 프랜승을 보고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 볼게요. 요거 네, 역배긴 하지만 뭐 2.5 기준으로 오바, 언더보다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는 마지막 경기죠. 네, 이제 엘 클라시코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일단 뭐 요 두 팀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뭐 컵 대회까지 포함을 해서 3번의 맞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승 1패로 네, 바르셀로나가 우세 앞서는 상황입니다. 앞서는 상황. 바르셀로나가 앞서는 상황.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일단 뭐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덴벨레, 약간 페드리 선수, 어느 정도 공격에 좀 주축을 담당하는 그런 선수가 결장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보다는 좀 화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의 그 득점력 같은 거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화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홈에서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도 뭐 지금 최근에 다시 분위기를 뭐 끌어올리면서 지금 2연승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여전히 지금 이제 다시 분위기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라바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입이 계속 꼬이네요 이게.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뭐 아무래도 강팀이다 보니까 공격 루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양팀 다 공격 루트가 뭐 굉장히 다양한 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래도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레반도프스키를 비롯해서 뭐 가비 선수 등등 어느 정도 공격적인 옵션은 좀 많다 보니까 공격적인 경기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직전 컵 대회 경기에서 봤을 때 이제 그때 바르셀로나가 원정이었죠. 근데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포함해서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이 빠진 경기였었는데, 그 경기를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겼어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1대 0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전적까지 반영을 하면은 그때 그 바르셀로나보다 지금의 현재 라인업이 더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전들이 거의 다 돌아온 바르셀로나가 그나마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엘 클라시코는 워낙 변수가 많은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는 게 맞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거는 바르셀로나 쪽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바르셀로나 승,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 승을 보시는 분들은 햄무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웬만하면 뭐 이제 이렇게 진짜 약간 역사적인 그런 강팀 라이벌들끼리의 대결은 물론 대패가 나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하다가 뭐 한 골차 정도로 뭐 지고 이기고 하는 경기가 좀 많다 보니까 햄무 쪽을 보고 2.5 기준도 한번 오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라리가 경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강 경기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아작시오 대 모나코. 자, 일단은 지금 최근 양팀 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모나코도 그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계속 뭐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4경기 연속 무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아작시오야 뭐 역시 수비 자체가 이제 좋지가 않다 보니까 5경기 지금 1승 4패로 굉장히 부진한 상황,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게다가 뭐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 뭐 수비도 수비인데 특히 공격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 일단 최근 양팀 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면은 홈에서는 3연패로 많이 부진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홈에 비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나코 상황을 보면은 홈보다 원정의 경기력이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 이게 공격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찬스 메이킹이 좀 잘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롱볼이나 약간 크로스 위주의 그런 스타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그날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그런 각각의 선수들의 컨디션에 좀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전개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공격 기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약간 골 결정력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아작시오의 그런 공격력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요 경기 분석 결과로 보면은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모나코라고 해도 요 경기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나코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요것도 뭐 햄무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 왜냐면은 지금 모나코가 확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인승보다는 뭐 햄무가 가장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모나코 승의 햄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강 경기 니스 대 이제 로리앙.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로 보면 니스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뭐 1명 정도 결장 어느 정도 있고, 뭐 반면에 지금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뭐 매번 뭐 로리앙 경기 나올 때 언급하는 게, 지금 로리앙이 지금 결장자가 없어도 최근 이제 모피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니스로 이적을 했죠. 상대팀이 니스로. 이제 모피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는 바람에 공격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적도 안 나오고 있고, 그쵸.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로리앙은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이기는 경기나 그런 거를 봐도 공격력 자체가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똥줄승으로 1대0 승, 안 그러면 뭐 그냥 뭐 아작시오 같이 뭐 수비가 안 좋은 팀한테 그나마 대승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안 좋은 상태.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2무 3패로 네, 승 자체가 없고 거의 무나패 위주로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 반면에 뭐 니스 같은 경우에 홈에서 뭐 최근 뭐 무승부도 많이 하긴 하지만 패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팀 다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홈에서 좀 수비가 좋은 니스가 약간 로리앙한테 실점을 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로리앙이 지금 공격력이 매우 무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즉 공수 밸런스가 좋은 니스 쪽이 조금 더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뭐 한 가지 약간 좀 찝찝한 거는 아무래도 니스도 역시 그 유로파에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적 이슈 요 정도만 뭐 제외하면은 지금 뭐 니스가 딱히 밀리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니스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왜냐면 로리앙이 약간 좀 공격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오바보다는 언더 스코어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스트라스부르크 대 오세르 경기. 자, 일단 지금 오세르가 네, 기대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2승 3무로 패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 자, 이제 이렇게 여겨지고, 자, 일단 약간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는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 주전 미드필더 뭐 1명 정도 결장, 그리고 오세르는 네, 딱히 뭐 영향력 있는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보여줍니다. 자, 일단 뭐 최근 홈에서 2연승을 하다가 지금 브레스트한테 패배를 하고 연승 흐름이 좀 끊겼어요, 스트라스부르크가. 물론 그래도 뭐 직전 뭐 원정에서 2득점 하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승 자체가 약간 기세가 좀 꺾이다 보니까 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원정에서 수비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패가 없는 그리고 오세르 상대로는 약간 쉽게 이기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경기 역시 배당 대비했을 때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배당이 메리트가 좀 많이 없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세르가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분위기를 한번 보고 오세르 쪽 프랜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세르 프랜승을 보고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왜냐면 오세르도 뭐 수비가 좋긴 한데 공격력이 그렇게 폭발적인 팀도 아니고 스트라스부르크도 최근 뭐 홈에서 공격력이 더디다 보니까 저득점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그왕 다음 경기가 트루아 대 이제 브레스트. 자, 일단 지금 트루아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많이 안 좋죠. 11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부진하고 있어요. 졸제 지금 강등권까지 내려갔죠. 이제 트루아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패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부 다 브레스트는 그 상대가 좀 어느 정도 강팀들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왜냐면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한테도 뭐 이제 2대1로 치고 뭐 그날 릴한테도 치고 그리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모나코한테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상대가 강팀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좀 최근 패가 이해는 되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뭐 양팀 다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경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라인을 올려서 경기를 한다고 하지만 양팀의 지금 뭐 골 결정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볼 점유도 이제 잘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패스가 좀 끊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격적인 스타일에 비해서 좀 저득점 위주의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거 브레스트가 이게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물론 브레스트 쪽 사이드를 보긴 하는데 정배를 받은 브레스트는 솔직히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가져가는 경기. 브레스트 뭐 햄무나 아무래도 무승부 쪽. 왜냐면 지금 트루아가 11경기 연속 승이 없기 때문에 트루아 역배 쪽을 보기는 많이 애매하지 않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스트가 만약 원정에 이겨도 뭐 한 골 차 정도의 약간 승을 할 것 같고 아니면 뭐 트루아가 좀 비빈다고 하면은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만한 결과이기 때문에 브레스트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경기가 어떨까 생각이 들고 2.5 기준으로는 언더 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양팀 다 공격적이긴 한데 골 결정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미 없는 슛들이 약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리그왕 경기 몽펠리에 대 클레르몽.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 큰 결장자는 없고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업 상으로는 요 정도에 한번 훑어보면 되고 최근 근데 지금 몽펠리에가 기세가 장난이 아니죠. 이제 보셨을 때 지금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그 중에서 이제 클린시트 경기가 지금 4경기가 있습니다. 그 5경기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격력도 뭐 어느 정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 수비도 지금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분위기에서는 좀 몽펠리에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근데 이제 클레르몽 역시 뭐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닌 게 아까 그 모나코랑 같이 지금 최근 홈에서보다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원정 클레르몽도 그렇게까지 무시할 만한 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면 뭐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서도 원정 뭐 최근 성적만 보면 뭐 최근 뭐 5경기 뭐 2승 2무 1패로
굉장히 지금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의 그런 수비가 더 좋아요, 클레르몽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약간 클레르몽도 그렇게까지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그럼에도 약간 불구하고 지금 몽펠리에의 그런 득점원 투톱 이제 사바니어 선수랑 와이 선수 둘 다 아마 지금 10득점 이상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요 투톱 선수들이 공격력이 굉장히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은 클레르몽일지라도 좀 많이 고전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요것도 그냥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몽펠리에 승, 그리고 이것도 뭐 만약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햄묵? 네. 그래도 왜냐면 클레르몽이 그래도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비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 한번 햄묵까지도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네.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세리에 A 경기 이렇게 다 되어갑니다. 네. 이제 뭐 파리랑 그리고 그 뭐냐 마르세유 경기는 네, 패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파리도 스타트 레인인데 배당 대비했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고 랭스는 뭐 애초에 지금 리그에서 뭐 한 거의 네 5개월, 5개월, 5, 6개월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랭스 쪽 보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네, 애매한 경기는 다 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세리에 A 경기를 보면은 피오렌티나 대 레체 경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금 양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상태죠. 자,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지금 6연승 중, 반면에 지금 레체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 그리고 지금 레체는 심지어 3경기 연속 지금 득점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공격력으로도 많이 무디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멀티 실점을 하는 등 많이 고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밸런스가 많이 깨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양 팀의 약간 경기 양상을 보면은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이제 볼 점유율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볼 소유가 많이 더딘, 그런 볼 소유가 좀 많이 취약한 레체 상대로는 좀 점유율을 어느 정도 많이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 기회나 이런 게 레체보다는 피오렌티나가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나마 뭐 지금 이렇게 완벽한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도 한 가지 변수는 역시 직전 이제 유로파 경기 때문에 이제 튀르키예 원정을 갔다 와서 체력 이슈가 어느 정도 있다. 네, 요게 약간 좀 꺼려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요거를 뭐 지금 이런 걸 다 감안해도 지금 현 분위기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레체보다는 피오렌티나가 훨씬 뭐 좋고 앞서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피오렌티나 쪽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으로 언더를 보는 거는 아무래도 레체 때문이죠. 레체가 지금 최근에 골강호에 시달리다 보니까 레체가 만약에 득점을 못할 경우에는 오바보다는 언더스코어 쪽으로 더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나왔네요. 인터밀란 대 이제 유벤투스. 자,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서 좀 가장 크게 봐야 할 점은 양 팀의 약간 리그 집중도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한 8, 9위까지 올라왔긴 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유벤투스는 사실상 지금 유로파 우승이 더 목적이죠. 이라 이제 리그에는 어느 정도 지금 힘을 덜 주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점 삭감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로 가려면은 유로파 우승이 좀 많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프라이부르크를 잡고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보다는 좀 많이 유로파 위주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상대가 홈 인터 밀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 3일 전에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 휴식 차원에서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벤투스에 비해서 지금 뭐 인터 밀란이 더 중요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 요 경기도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살펴보면 인터밀란은 주전 센터백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격수 1명 결장. 그렇죠. 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이스킨이 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의 그런 특성이나 봤을 때는 양 팀 다 일단 수비가 좀 굉장히 좋아요. 물론 뭐 인터밀란은 원정에서는 수비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수비가 굉장히 지금 탄탄한 팀 중에 하나고, 유벤투스야 뭐 원정에서는 거의 뭐 클린시트 경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홈보다 지금 원정에서 수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유벤투스도. 그리고 양 팀 다 지금 템포가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이제 프라이부르크 이제 원정에 갔다 왔으니까 체력적으로 좀 열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템포 자체를 좀 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최근 뭐 인터밀란도 뭐 포르투 원정 뛰기도 했고, 이제 유벤투스도 앞서 말했듯이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양 팀 다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인터밀란 쪽 승을 볼게요. 그래도 아무래도 약간 집중도, 리그 집중도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인터밀란 쪽이 더 동기부여도 큰 상황이고, 그래서 인터밀란 승적으로 보고 이것도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 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 유벤투스가 수비가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아무래도 1점 차 정도의 그런 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이거는 2.5 기준으로 언더 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이제 세리에 A 경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오늘 준비한 그런 분석 방송은 네, 여기까지 다 됐고, 일단 지금까지 뭐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랄까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은 네, 채팅으로 말씀해주시면은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까지 분석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